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국내 최대 화학단지 중 하나인 서산대산공단은 크고 작은 화학사고와 대기질 문제로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곳인데요. 2022년부터 이루어지는 아시아 대기질 공동조사를 위한 사전조사가 오는 10월 서산에서 진행됩니다. 세계 최초로 환경위성이 사용돼 대산 지역 상공의 대기질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데요. 대산 지역의 대기질 문제 심층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안효돈 서산시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대산공단은 참 여러 가지 환경 현안이 산재해 있어서 주민들의 불안감도 참 큽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대기질 문제를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화학 공장이 밀집한 만큼 유해 물질이나 또 대기 오염 물질이 배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실측한 자료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통계를 낸 환경부 배출량 자료를 좀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3년간 배출량을 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좀 잘 듣고 있는 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이런 것 같은 일반 대기오염 물질 8종. 네. 이 배출량을 살펴봤더니 2014년도에 5만 6천 톤, 2015년도에 6만 2천 톤, 2016년도에 6만 8천 ton을 배출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화학물질 배출인데요. 이 화학물질의 이 대기 중에 배출하는 양, 이것도 3년간 한번 추이를 살펴봤는데요. 화학물질 대기 배출량은 약 500톤으로 일정한 패턴이 없어요. 네. 들쑥날쑥하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대산공단하고 유사한 여수시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네. 여수시가 우리보다 부지 면적으로 공장 면적이 딱 2배 좀 됩니다. 네, 2배 정도 되는데 대기 배출량도 그렇고 화학물질 배출량도 그렇고 꼭 2배 정도 돼요. 네. 그러면 이 얘기는 단순 그냥 통계로 보면 단위 면적당 배출량이 유사하다는 얘기인데 여기에는 조금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수공단은 대산공단보다 20년 정도 먼저 가동을 시작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여수공단이 우리보다 20년 시설이 낙후됐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단위 면적당 배출량이 유사하다는 것은 우리 대산공단이 그만큼 환경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산공단은 만들어진 지 30년이 넘었는데요. 이 지난 30년간 주민들이 체감하는 환경 문제의 심각성이나 또 변화는 좀 어떻습니까? 예, 이제 주민들이 주로 느끼는 환경 문제는 이제 가장 심각한 게 악취죠. 악취, 그다음에 소음과 진동, 그다음에 매연, 화염 이런 건데 이것이 초기에는 이 공단 인근 지역, 이 지역에서 민원도 많았었고 뭐 고통도 호소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점진적으로 진화하고, 진화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악취 농도가 좀 높아져요. 네. 그다음에 발생 빈도가 잦아지죠. 그러면서 그 범위도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2017년을 즈음해서 그게 아주 최고조로 달해요. 뭐 그동안 주민들도 그렇고 지역에 있는 단체들도 그렇고 이런 환경 개선을 해달라고 얼마나 노력도 하고 주장도 하고 또 찾아도 다니면서 얘기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잘 개선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2018년, 19년, 올해까지 대형 화학사고가 계속 연이어서 발생을 했잖아요. 네. 그 주민들은 이제 이 일반 환경 문제는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어요. 안전 문제가 좀 더 크게 대두가 되니까.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참 여러 가지 악취나 또 매연, 소음, 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잘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네, 앞서 2022년부터 아시아 대기질 공동조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그 사전조사로 대산공단 대기질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죠. 아직 좀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만요. 이게 어떤 조사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조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원래 본 조사는 이게 동아시아 지역 국가 간의 대기 환경 문제를 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보자 해서 시작한 거고요. 네. 그래서 2016년도에 1차 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코러스 헬키인데요. 한국 환경부하고 미국 나사하고 공동으로 우리나라 대기질을 좀 조사를 했어요. 이게 중간 발표까지는 했는데 아직까지도 최종 발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근본에 2022년도에 실시하는 것은 그게 연장선으로 2차 조사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2차 조사에는 우리가 지난 2월에 정지궤도 환경위성을 발사했어요. 이 위성을 검증하고 보정하는 그런 과정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본조사는 뭐냐? 이 본조사는 일단 우리 국내의 대기 오염 특성을 좀 확실하게 규명을 해보고 네. 그다음에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 대기오염 물질, 그다음에 기후변화 물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생되고 그다음에 장거리 이동은 어떻게 되는지 국가 간 이동을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 국가 간의 이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기여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판단을 해서 결과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2년부터 350을 들여서 본격적인 조사가 들어가는데 그 사전에 23억을 들여서 올해 10월, 그 다음에 11월 6주간, 겨울철쯤 되겠죠. 네. 6주간에 걸쳐서 위성, 그 다음에 항공기, 그 다음에 지상관측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사전 조사를 하는데 이 베이스 캠프를 지금 서산 수석동에 충청권 대기환경연구소 있잖아요. 네. 여기다 베이스 캠프를 두고 독고니 대산 석유화공단 한 중간입니다. 독고니에 지상 측정 장비를 설치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항공기에서 오는 자료, 그 다음에 위성에서 오는 자료, 지상 관측 자료를 이게 전부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검증을 하고 보정을 해야 됩니다. 네. 이 과정을 대산 석유화공단에서 한다는 얘기죠.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세계 최초로 환경 위성이 사용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이게 세계 최초로 환경 위성을 이용해서 대기오염 관측을 한다는 건 우리나라에서 그런 처음으로 한다는 얘기고요. 네네. 다른 선진국은 환경 위성을 이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기 오염을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지상 측정, 지상에 측정 장비를 두고 측정하는 거죠. 이 지상 측정은 측정 장비가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대기 오염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네. 다만 넓은 범위를 측정할 수 없죠. 그런 단점이 있고 항공기는 그 단점을 조금 보완한 겁니다. 항공기에서 상공에서 하기 때문에 상공에 있는 대기질도 조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넓은 지역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죠. 항공기가 떠 있는 순간만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점에 그런 게 뭐냐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보완한 게 위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위성은 특히 정지궤도 위성은 24시간 네. 한반도를 보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동, 그다음에 이런 전반적인 것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성이 상용화된다고 하면 대기 예보라든가 그다음에 발생량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아마 유용하게 아주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대산 지역의 대기질 문제 몇 년 전에는 미국 항공우주국의 자료가 발표되면서 참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이 대산 지역이 지난 10년간 세계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급격하게 심해진 도시라는 결과가 나왔던 건데요. 이 내용도 자세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미국 나사에서 고해상도 위성을 사용해 가지고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이죠. 이산화질소 그 농도를 세계 195개국을 대상으로 측정을 했어요. 네. 이 결과를 2016년도에 발표를 합니다. 그 발표에 따르면 이제 인도 잠나가로하고 우리 서산 대산이
이산화질소 농도가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심화됐다는 발표를 했었죠. 그럼 하필이면 왜 이산화질소 농도냐?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산화질소는 거의 모든 산업에서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이 이산화질소는 대기 중에서 머무는 시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환경 오염이 다른 나라의 영향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런 발표가 2016년에 있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우리가 매일 들이마시는 공기는 주민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그동안 대산 지역 대기질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나 또 주민 건강 영향 조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정기적인 조사는 없었고요. 다만 네. 기업 스스로 뭐 자가 측정하는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기관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자료를 축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정책적인 자료로 사용하는 것 같고요.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거나 아니면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감시하면서 이루어진 환경영향조사는 딱 2번 있었습니다. 1993년도부터 4년도까지 1년간 민관사 협의체를 만들어서 대산공단에 대기질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아쉽게도 이 조사가 공개되질 않았어요. 그로부터 한 번도 이 영향조사를 안 하다가 하자고는 많이 했었죠. 네. 이제 뭐 이런저런 이유로 못 하다가 한 25년이 지나서 2017년도에 대기 환경 영향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배경이 좀 있어요. 뭐냐면 2017년 7월 달에 코로스 AQ가 발표가 되거든요. 네. 코로스 AQ가 한미 공동 대기질 연구, 우리나라 대기질을 연구했는데 그 결과 이제 대산공단이 벤젠하고 일산부테디엔 이 1급 발암물질입니다. 이게 근로자는 물론이고 주민들 건강에도 영향을 줄 정도다.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그러니 이제 기업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야, 그렇다면 그건 항공기에서 측정한 값이니 네. 우리가 숨쉬고 있는 지상값도 한번 알아보자 하고 실제로 2년간 실시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염려는 많았어요. 염려는 많았는데 2019년 작년도에 그 결과를 최종 발표했는데 뭐 벤젠 농도가 좀 높다고 나오긴 했는데 코로스 AQ 결과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2번 딱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건강 영향 조사는 아쉽지만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네. 현재 조사도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주민들이나 환경 시민단체 등의 문제 제기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지역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반적인 이런 환경 오염 문제는 이제 주민들은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최근에 이제 대형 사고들이 발생을 하니까 야, 환경 문제 그거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잘 개선되지도 않고 사고는 나고 그럼 우리도 실리적으로 좀 가보자.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예 여기 떠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주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 배상 이런 문제들을 지금 좀 많이 다루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인근 마을 한 2-3개의 마을에서 이제 야, 뭐 이런 것도 좋고 저런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이런 환경으로 오염으로 인해서 내 몸이 어떻게 됐나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 영양 조사를 한번 해줘라 하고 지금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좀 추이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한 번쯤 꼭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주민들의 문제 제기와 함께 충남도나 서산시 등 행정에서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그래도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많은 노력을 했죠. 특히 충청남도는 2025년까지 2015년 기준으로 대기오염 물질을 30% 저감한다는 자발적 협약을 기업하고 했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 서산시, 특히 우리 맹종우 시장님이 이 환경 개선에 대해서 의지가 상당히 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사로부터 8,070억 환경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조직 변화도 조금 있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이 서북부권 이제 관리단을 파견했고요. 우리 서산시도 TF팀을
조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산시에서는 대산공단 7군데에 악취 무인 측정기를 설치를 했어요. 네. 실시간으로 지금 악취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실제적인 변화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설명해 주시죠. 네, 이런 조치들이 사실은 대기 환경 문제가 어떤 조치를 취했다 해서 단시간 내에 결과로 나올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기업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주민들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기에 대한 변화는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사실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환경 설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또 의견인데요. 대산 4사 기업들은 지난해 8월 8천억 원 규모의 안전환경 분야 투자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좀 보이고 있습니까? 기업은 했던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에 대한 해결에 대한 의지는 항상 좀 강합니다. 적극적이고요. 근데 네. 그게 아직까지 현실화되지는 않았었죠. 근데 이번에는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자기들이 투자를 하겠노라고 협약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2년 지켜봤는데 의외로 기업이 이번에는 좀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마무리를 질 건지는 그때까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까지는 의지는 강했으나 실천이 조금 미약한 모습을 보여왔으나 조금은 그렇죠.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또 최근 서산시가 4사 투자에 대한 합동 검증단을 꾸리기도 했잖아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사실은 기업이 자기들 문을 열고 야 우리가 투자하는 거 네가 한번 와서 검증을 해라. 네. 이게 상당히 좀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수용을 했어요. 근데 8,070억이라는 투자 계획이 기업마다 액수가 똑같지가 않아요. 시설도 다르고. 그러면 먼저 기업들이 그 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 계획서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네. 네, 또 최근 충남도는 대산 지역 환경협의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실질적인 효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대산지역 환경협의회는 민관사 협의체예요. 근데 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만 7년 걸렸습니다. 그 내부에서 그만큼 이견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이 민관사 협의체를 잘 운영하면 정말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좀 다른 면으로, 다른 측면으로 운영되어 온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시민사회단체 또는 지역 주민들이 활동하는데 제약을 준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성원을 좀 대폭 혁신하지 않으면 네.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구성원의 대폭 혁신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도 해주시죠. 예, 이제 한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굴뚝을 막는 것보다 이불 막는 것이 더 저렴하고 쉽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도도 필요하고 관리 감독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업이 환경 개선을 위해서 투자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대산에 있는 기업들은 작은 기업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의지를 갖고 양심을 걸고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네, 하루빨리 올바른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안효돈 서산시 의원님 모시고 대산공단 대기질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람이 숨을 쉬고 살아야 하는데 갈수록 숨이 턱턱 막히는 요즘입니다. 더위 때문에도 그렇고 무엇보다 미세먼지 때문인데요. 해결책을 좀 달라는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데 실제로 나아지고 있다고 느끼기에는 아직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마음 편히 숨 쉴 수 있는 날 어서 빨리 오기를 기다려봅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